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셨나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에 따라 쓸 수 있는 곳과 사용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카드로 할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할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세요. 내 상황에 따라 좋은 게 따로 있으니 꼭 유념하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담배 살 때도 되는지, 편의점이나 다이소, 배달, 휴대폰 구입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긴가민가한 부분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요즘 어디를 가든 이 얘기뿐입니다. 뉴스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동네 마트에서도 소비 쿠폰 받으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지? 어디서 쓸 수 있는 거야? 이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2차로 또 신청해야 한다는데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은 찾기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뻔한 얘기가 아닌 진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지원금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아서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 이 지원금은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되고 신청하는 요일도 정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이기도 하고요. 몰라서 놓치고 미뤄서 날리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에서 모든 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 자격부터 사용처, 주의사항,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복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됩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감 시간입니다.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1차 신청은 완전히 끝납니다. 내일 하지 뭐 하다가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니 꼭 신청하셔야 하고요. 2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차, 2차 소비 쿠폰을 꼭 11월 30일 전까지 전부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전부 소멸되고 국가로 환수 처리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신청 요일제입니다.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7월 2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번과 6번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7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번과 7번입니다. 수요일 7월 2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번과 8번입니다. 목요일 7월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4번과 9번입니다. 금요일 7월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번과 0번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오프라인에서는 신청이 안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쉬는 날 없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다음날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7월 28일 월요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국민 기본으로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기본액에 3만 원이 추가됩니다.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기본액에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소득 상위 10%, 즉 10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0%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못 받는 상위 10%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는데
정확한 재산 정보를 조사해야 해서 2차에 주는 거예요. 실제 예시로 설명해드리면 일반 국민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1차에 18만 원, 15만 원에 3만 원을 더해서 받고 2차에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차에 45만 원을 받고 2차에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신청 가능한 곳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인 신한, 국민, 하나, 현대 등과 정부24,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민비서 앱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되며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장점은 직원이 직접 도와주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어야 하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단점은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행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사에도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혜택인 포인트나 할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불카드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금만 충전되어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이사할 때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는 모바일형과 지류형이 있습니다.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으로 QR코드 결제가 가능하고 지류형은 종이 상품권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고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입니다. 사용 기한과 지역 제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되고 현금 환급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용 지역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받으면 서울시 전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받으면 수원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만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 국적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체 얼마를 지급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 서비스를 사전 요청하시면요. 지급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정작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곳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마켓, 식당, 카페, 미용실, 이발소, 병원, 약국, 학원, 서점, 문구점, 세탁소, 철물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편의점입니다. 같은 GS25라도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됩니다. 핵심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입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매장 직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사용 가능 매장이라면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다이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즉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다이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병원에 한해서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고 동네 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학원비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동네 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등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체인의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조금 헷갈리시죠?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고요. 가맹점은 가능합니다.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직영 매장은 안 되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는 가능한 식이에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같은 백화점은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금 납부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세금 등은 모두 결제 불가능합니다. 자동이체로 등록되어 있어도 지원금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룸살롱, 카지노, 복권방, 경마장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 성격이라 사용할 수 없지만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면 지역에 마트들이 없으니 작은 하나로마트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휴대폰 구매나 통신 관련 서비스는 어떨까요? 애플, 삼성, LG 같은 대형 직영 매장에서는 안 되고요. 동네에 있는 휴대폰 할인 매장, 즉 자영업자 매장은 연매출 30억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요금 납부는 안 되니 꼭 알고 계세요. 핸드폰 살 땐 가능, 요금 납부는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정리하면 핵심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냐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냐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하고 직영점이면 사용 불가능합니다. 헷갈릴 때는 매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담배나 술은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에서는 문제없이 담배, 술 구매 가능하고요. 정부는 업종만 제한한 것이지 구매 항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 배달앱, 복권방,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안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해요. 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편의점이라면요. 다리가 불편해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데요.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것도 결제 가능한가요? 배달앱으로 온라인에서 바로 결제하시면 안 되시고요. 앱에서 주문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카드로 결제 선택하시고 주문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주문하고 만나서 카드 결제하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온라인 결제는 불가, 만나서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 요금이나 전기요금 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도 낼 수 있나요? 통신비, 교통비, 세금, 보험료 납부는 불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어디까지나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내가 냈던 공과금 자동이체 요금 납부는 안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좀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쓸 수 있나요? 된다면 어느 병원까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병원, 치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민생회복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골이라 택시를 자주 타는데요. 택시 요금도 이걸로 결제할 수 있나요? 교통카드 충전해서 쓰는 건 어떤가요? 택시 기사님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면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교통카드 자동이체는 안 되니 꼭 기억하세요. 저희 딸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그 딸목도 제가 대신 신청해서 쓸 수 있나요? 따님이 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6월 18일에서 9월 12일 사이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족이 대신 받아서 쓰는 건 불가합니다. 본인이 꼭 신청하셔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외국인인데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즉 한국인과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고요. 둘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혹시 경기도 가서도 쓸 수 있나요? 지역 사용 범위도 정리해 드릴게요. 주소지에 따라 사용 지역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 안에서만, 경기도면 경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광역시에 사시면 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도 단위라면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 지역 제한입니다. 받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과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칭 문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원금 관련 가짜 문자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려면 여기 클릭하세요라는 식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건요. 정부와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께 URL 또는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런 URL을 클릭하시면 지원금 받으려다 내 돈 싹 다 날아갈 수 있으니 절대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청 사이트 검색하신다고 어떤 블로그 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및 지금 신청하기 등의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 서비스 등의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고 해요. 최근에 많은 곳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 사전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비서 검색해서 신청하시거나 내 휴대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주는 시기에는요. 정부를 사칭하거나 카드사를 사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금융회사를 사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하세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앱, 정부24,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민비서 앱 같은 검증된 곳에서만 신청하세요. 인터넷 검색할 때도 광고성 사이트 말고 공식 사이트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시고 해당 카드사에도 바로 연락해서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국번 없이 118번이나 1336번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신고하시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시지 마시고요. 주민센터가 참 그런 게 공문이 시행되기 코앞까지 닥쳐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보셔도 모른다거나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인이 관련 공무원이라 왜 주민센터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느냐 했더니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어중간하게 답해드리느니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규탈이 없어 그렇게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이라는 게 단어 하나에도 예민한 문제이니 확실하지 않으면 답변을 꺼려하고 모른다고 하니 서로 바쁜데 괜히 미리 전화하셔서 힘 빼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가 택시요금 결제입니다. 평소에 티머니나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로 택시비를 자동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택시기사님이 가지고 있는 카드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넣어서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택시에 타시면 카드로 직접 결제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세요. 버스나 지하철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카드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비는 별도의 결제 수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편의점 브랜드라도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가서 결제가 거절당하면 당황스럽습니다. 항상 다른 결제 수단도 함께 준비해서 나가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결제 시스템 오류입니다. 간혹 사용 가능한 매장인데도 일시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나서 결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먼저 결제하시고 나중에 카드사에 문의해 보세요. 이제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카드사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캐시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꿀팁은 사용 기한 관리입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깜빡하고 소멸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받은 날짜를 스마트폰 캘린더에 바로 입력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가능하면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세 번째 꿀팁은 가족 단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 전체로 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꿀팁은 매장 선택의 기준입니다. 같은 물건을 살 때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형마트 대신 동네 마트를,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개인 매장을 이용하시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미리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매장에 가기 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히 병원이나 학원 같은 곳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잔액 관리입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서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으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재발급받아도 지원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경우에만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처럼 작은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1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신청 요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두 번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일반 국민은 기본 15만 원에 2차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세 번째, 신청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빠르고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사용 기한을 절대 잊지 마세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되고 현금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지급받는 즉시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가능하면 2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 번째,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 미용실, 학원,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공과금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편의점이라도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6번째, 사칭 문자를 절대 조심하세요.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이메일은 모두 사기입니다.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카드사 공식 앱, 정부24,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국민비서 앱 같은 공식 채널에서만 하세요. 7번째, 실생활 주의사항들을 기억하세요. 택시비는 교통카드가 아닌 직접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배달음식은 앱 주문이 아닌 전화 주문 후 현장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는 항상 다른 결제 수단도 준비해 두세요. 8번째, 지역 제한을 확인하세요. 받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받으면 서울에서만, 부산에서 받으면 부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9번째,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7월 19일에 미리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9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놓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족분들께 부탁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복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아직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복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제도, 생활에 도움되는 복지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 정보 전문 채널로서 항상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거니까 되도록 빨리 사용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안 쓰고 지나가면 손해니 이참에 필요한 것 있으시면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완벽 가이드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